이번 시간에는 부대시설 설치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의 49페이지부터 7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축전지구나. 이야, 신기하네. 가만있어 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넌 멀잖아. 뭐가 잘못된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 중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쾌한 전문가 김창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창환입니다. 교수님,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네, 축전지 등의 강한 전압의 발생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안전에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 바로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 부대 장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된 거라 열심히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오늘의 NCS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에서 능력 단위 요소, 부대시설 설치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무선통신 부대 설비에 대한 공사 시방서 및 설치 도면을 파악하여 설계 도면에 따라 공조시설, 전원장치 등 부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무선통신 시스템 부대 설비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여러분은 부대 장비의 규격 및 설치 공사에 대한 내용과 함께 부대 장비의 작동을 확인하는 작업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선수학습은 무선통신 시스템 기초 이론, 광통신 이론, 네트워크 이론, 측정장비 규격 및 이해, 부대장비 기초 지식이며 핵심 용어는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무선통신 시스템 공사, 설계 도면, 공사 시방서, 관련 법령, 기술 기준, 표준 공법, LTE 시스템, 부대 시설, 전원장치입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네, 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여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돈 벌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죠. 아무래도 공사 진행 중에 큰 위험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압박감은 있지만 그래서 항상 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설치를 진행하면서 전문가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무선통신 시스템의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축전지인데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축전지 충전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축전지 충전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축전지를 충전하는 방법은 축전지를 조립한 후에 최초로 걸어주는 초충전에서부터 특정 목적에 의한 충전에 이르기까지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축전지 방전과 충전에 대해서 배울 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대 장비의 규격 및 설치 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공사 계약부터 자산 수도까지 시설 공사 흐름도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착공 통보를 받은 후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설계 기준에 맞춰 시공해야 되겠습니다. 부대 장비에는요, 정유기, 축전지 그리고 UPS로 구성된 전원장치와 공조시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기 개통도의 예를 살펴보면요.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여기서 정유기라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변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겠죠.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야겠는데요. 특히 충전의 종류를 잘 선택해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실, 장소, 배치, 그리고 케이블 루트의 선정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공사를 시행하면서 축전지의 방전과 충전 상태를 잘 파악해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밀폐형 연축전지 방전 상태를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모든 연축전지의 방전 용량은 방전 시간율에 따라 변합니다. 즉, 방전 전류가 낮을수록 용량은 증가하고 높을수록 용량은 감소하게 되죠. 전격 용량은 10시간을 전류 0.1A를 기준으로 해서 1.8V까지 방전했을 때 용량이며, 고율 방전할 때 방전 중에 전해의 확산이 늦어짐에 따라 극판에 황산 성분의 공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용량은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온도와 방전 용량과의 관계로는 모든 연축전지는 주위 온도가 낮을수록 전지 내 전해의 확산이 어려워 양음극판 활물질의 화학 반응이 둔화되어 전지 용량은 감소하며,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전지 용량은 상승하게 되나, 전지 온도가 상승되어 장기간 사용할 때는 전해의 감액, 전지 변형 및 양극판의 부식을 촉진하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규정온도 25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정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축전지 충전의 종류로는 초충전과 평상충전, 속충전, 부동충전, 균등충전, 그리고 과충전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축전지의 충전 종류도 꽤 다양하군요. 그럼 이제 냉방기 설치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부대 장비 설치 중에서 냉방기는 빠질 수 없는 장비죠? 네, 그렇죠. 특히 원리를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냉동기를 이용하여 공기 조화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 냉각기로 공기의 열을 빼앗아서 냉각한 공기는 송풍기를 통해 실내 온도가 필요로 하는 온도까지 냉각시켜 실내에 찬바람으로 공급됩니다. 그렇군요. 냉방기의 주요 구성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압축기, 응축기, 정발기, 냉매 흐름 조절 장치 등의 주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죠. 다음으로 전력실 장소, 배치, 케이블 루트 등의 선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젠 직접 설치 공사 수행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로는 공사 설명서,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일반 시방서 등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접지 저항계와 전압 전류계, 멀티 테스트, 전련 저항계 등과 같은 측정기가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때의 안전 유의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최종 설계도면 소요 자재가 현장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전원 부분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므로 항상 작업 시에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 설치 공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하드웨어 작업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장비 구축 공사를 하면서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대 장비의 규격을 확인하고 설치 공사, 이 작업을 배워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 이 수행 순서로 먼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요? 네, 먼저는 설치 도면을 공사 현장과 대조하고 현장 대리인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치 공사를 위해서 공사 착공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이때 감독원에게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도 전원 작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작업 현장에 상주하며 감독을 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안전표지판을 부착하고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안전조치사항을 숙지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는 위험 표지판이네요. 네, 예를 들어 전기 맨홀 앞 등의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에서는 위험 장소라는 것을 반드시 표지를 두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전원 작업을 할 때는요, 반드시 안전조치사항을 취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전 작업 시에는 감진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전로를 개방하고 그 전로 또는 전로의 지지물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폐기 개방, 잔류전하의 방전, 단락 접지 등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 무전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전되었던 전선로를 재통전하려고 할 때는요,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을 하고 전선로에 시설한 단락 접지 기구의 제거를 확인하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대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 그에 따른 그 환경관리, 공정관리, 또 물자관리, 안전관리, 설계 변경 등을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하면 되나요? 네, 이것은 바로 이전 단계인 무선통신 장비 설치하기의 NCS 학습 모듈에서 학습 2의 1 무선통신 장비 규격 및 설치 공사를 참조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설치 공사가 끝나면은 마무리할 때 하는 일이 있죠? 네, 현장 대리인은 행정관리 업무로 일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감독에게 보고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공사 일지를 작성하고 경장비 사용 실적을 관리하며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 관련 참고할 내용도 학습 2의 1의 무선통신 규격 및 설치 공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일 단위로 작성된 일지는 감독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네, 이제 설치된 무선통신 시스템 부대 설비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대 장비의 작동 확인에 들어가야겠네요. 네, 필요 지식으로 먼저 부대 장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정류기, 축전지, UPS가 되겠습니다. 정지형 전원 설비는 성능을 고려해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직류 전원 장비의 성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류 장치의 전격 항목은 교류 전격. 이때 공칭 교류 전압과 전격 주파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류 전격과 직류 전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부 규격은 공사 시방서에 의하며 관련 규격 규정에 따라서 전압 전류 특성, 온도 상승, 효율, 내전압, 소음, 동작 등의 성능 또한 공사 시방서에 의합니다. 다음으로 축전기의 성능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축전지는 관련 규격에 따라서 용량 시험, 최대 방전 전류, 자기 방전, 밀폐 반응 효율, 충전 수명 등의 성능이 공사 시방서에 의해
규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이 바로 무정전 전원 장치의 성능입니다. 일명 UPS라 그러죠. 무정전 전원 장치의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의 형식은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얻기 위한 정도의 차이와 출력 전력의 크기에 따라 선택되며 일반적인 구성 방식은 단독 무정전 전원 장치, 병렬 무정전 전원 장치가 있습니다. 사용 전격으로 연속 동작형은 100% 연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대기 동작형은 정해진 축전지 전격 유지 시간 내에서 연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및 병렬 무정전 전원 시스템의 전격은 공사 시방서에 따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부대 장비의 작동 확인에 관한 수행 순서를 말씀해 주실 차례인데요. 수행 순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현장 품질 관리를 위해 시공 도중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재료 시험 및 검사를 하고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한 후에 전련장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접지 공사를 확인해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이 그 접지 공사를 할 때는요, 접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접지 저항값을 다르게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1종이냐, 2종이냐, 3종에 따라서 접지 저항처를 다르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접지 대상이 피렉이냐, 수배 전반이냐, 계량기함이냐에 따라서도 이 사용 전압이라든지 아니면은 접지 종류를 다르게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배관 공사 시공 검사를 하고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 부분의 시공 검사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공통적으로 하드웨어 공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죠. 박사님, 이 장비별로 배열 상태 등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 이게 꼭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대 공사에서 하드웨어 공통 점검 사항이 있는데요. 장비 배치, 각종 철과 케이블 등의 항목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비별 성능 시험은 어떻게 하나요? 네, 우선 정류기 및 직류 전원 장치 성능 시험을 하는데요. 시험 항목은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축전지 및 UPS 성능 시험을 하는데요. 각각의 항목에 대한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파수 안정도는 무시할 수 없죠. 이렇게 장비별 성능 시험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운전 성능 시험과 인수 시험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장비의 설치와 배선 완료 후에 제조자의 규격에 의해서 시운전 성능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필요 시에는 감리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한 시설과 장비 성능 시험에 문제가 없으면 인수 시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운용부서 운용자가 참여 시행토록 하고 불량 항목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시험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죠. 아, 불량 항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준공검사와 공사준공, 정산을 실시하면 되는 거로군요. 인계인수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것도 사후 관리를 위해 중요한 항목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시행 부서 담당자, 시설 운용 부서 담당자 등 해당 담당자들이 인계에 필요 문서들을 잘 정리하여 첨부해서 감독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시설 설치 공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대 장비의 규격 및 설치 공사에 관한 시설 공사 업무 흐름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계약부터 자산 수도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은
대부분 DC 전압을 사용하므로 AC를 DC로 변환해야 하므로 정류기가 필요하며, 이외에 AC를 사용하는 장비는 인버터를 사용하여 DC를 AC로 변환하여 사용토록 하여 안정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류기 개통도의 예의 그림은 화면과 같습니다. 축전지는 전류한 전기에너지를 보관하여 정전이나 비상시 사용하기 위한 설비이며, 축전지 충전의 종류에는 축전지를 조립한 후에 최초로 걸어주는 초충전, 보통의 충전 방식을 말하는 평상충전, 축전지의 단자 전압이 24V가 될 때까지는 표준 충전 전류의 2배 전류로 충전하는 속충전이 있으며, 모든 연축전지를 충전하지 않고 장치할 때 축전지 전격 용량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의 충전 전류를 축전지에 통전시키는 부동 충전이 있습니다. 또한 액식 연축전지의 산화, 층화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설정 전지 전압을 상승시켜 충전하는 균등 충전 방식이 있으며, 극판에 백색 황산연을 시선할 목적으로 충전하는 과충전의 방식도 있습니다. 부대 장비의 규격 및 설치 공사하기의 수행 순서는 먼저 설치 도면을 공사 현장과 대조하고 현장 대리인을 배치한 후 설치 공사를 위해 공사 착공을 합니다. 그런 후에 부대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데 관련된 공사로 정류장치 공사, 축전지 공사, 무정전 전원장치 공사, 케이블 공사, 액세스 플로어 전선 공사 등이 있습니다. 현장 대리인은 행정관리 업무로 일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감독, 감리원에게 보고합니다. 부대 장비의 예로 실제 정류기, 축전지, UPS의 그림은 다음과 같으며, 보안을 철저히 하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전원작업 부분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므로 항상 유의해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전관리를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장비별로 성능시험이 모두 정상일 때 전체 시운전 시험을 진행하며, 신증설 부대 공사를 해서 동작 시험을 하면서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부대 장비의 작동 확인에 대한 수행 순서로는 먼저 현장 품질 관리를 위해 시공 도중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공통적으로 하드웨어 공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장비별 성능 시험 후 전체적으로 시운전 성능 시험 및 인수 시험을 하며, 인수 시험이 끝난 후에는 준공 검사 및 공사 준공을 하며 정산을 시행합니다. 끝으로 인계 인수 자료를 정리하고 인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 감리원에게 보고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 중에서도 부대 시설 설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학습 내용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부대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고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듣다 보면 실제 현장에 가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러한 공사의 포인트는 공사 현장의 하드웨어 시공 과정이 적절하게 작업되는지 점검받고 문제점은 기록을 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점검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사에 임하실 때 무엇보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공사 부대시설 설치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